미국은 지금 확실히 주식시장 내에 네. 버블의 성격이 있다. 그 버블 시장의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이제 팔란티어 같이 밸류에이션이 이게 좀 심한데 이런 종목들이, 근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을 느낄 만한 종목이 팔란티어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빅터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주시광 찐쌤 모셔봤는데요. 지금 바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유튜브에서도 몰래 좀 여러 번 훔쳐봤었고요. 그리고 경력이 화려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프롭 트레이더로 21년을 하셨고, 그리고 KB증권에서 이코티 트레이딩을 또 총괄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프롭 트레이더, 이게 뭔가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유튜버 생활을 한 지가 1년 딱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프롭 트레이더를 잘 모르세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시중에 많이 있는 직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어디 나갈 때마다 프롭 트레이더란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관 투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네. 기관 투자가 중에서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관 투자가는 자산운용사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서 펀드로 운용을 해서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가의 가장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가 될 텐데, 그 금융기관은 그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자기들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고객들 돈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도 놀림 뭐해? 뭐 이거 가지고 주식을 해서 돈도 좀 벌어보고 채권을 해서 돈도 좀 벌어보고 하는, 그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부서, 그 부서가 이제 프롭 트레이더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을 프롭 트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하고 프롭 트레이더하고 똑같이 기관 투자가인데요. 네. 기관 투자가 중에 펀드 매니저는 고객들 돈, 프롭 트레이더는 자기 돈. 그래서 저의 손님은 가장 가깝게는 사장님, 그리고 조금 멀게는 우리 주주, 회사의 주주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늘 부담스럽고 힘들고 뭐 그런 직종 중에 하나고, 많지 않습니다. 각 회사별로, 금융기관별로 전문 프롭 트레이더를 두지 못하는 곳도 있고, 네. 두는 곳도 있고, 둔다고 해도 뭐 소수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굉장히 자본시장에는 소중한 그런 그러네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증시,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AI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섹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해요. 네. 네, 우선 뭐 또 신뢰도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제 프롭 트레이더 중에서도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한 15년 이상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제 말 들으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누구나 모르는 거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마 작년까지였으면은 CPI가 그 정도 수치가 나왔으면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한 2%에서 3% 정도 빠지면 적당했겠다. 적당했겠다. 네,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분명히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CPI이긴 했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고리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트럼프 정책 중에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은 모든 정책이 그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이거든요. 모든 정책이 거의 대부분, 트럼프의 정책의 거의 대부분은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인데, 그러니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관세가 있겠죠. 네. 그러니 시장에, 그리고 이제 이 CPI가 발표될 때 즈음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쯤이었으니까 사람들은 걱정을 했었을 겁니다. 뭐냐면 상호 관세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텐데,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그 전에 물가가 이미 높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금리 내리는 거는 끝났는데, 나가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CPI 자체보다는 이 관세에 네. 더 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 CPI가 발표됐던 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미 하원 의장이 네.
트럼프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를 할 텐데 여기 자동차랑 의약품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갔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은 야 이게 관세가 역시 진짜로 하긴 하겠지만 협박용이구나, 위협용이구나. 일종의 관세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겠구나. 그렇다라면 의외로 결국은 미국 전체는 지금 너무 좋은 경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가장 약한 고리는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거예요. 이게 관세 때문에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관세에 대한 위험이 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CPI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CPI는 됐고 관세가 좀 생각보다 덜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장중으로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의 해석을 좀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의 환경이 괜찮고 그러면 비중을 조금 늘려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지난 12월 FOMC 이후에 조금 조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이 이게 뚜렷한 뭔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체 추세에서 보면은 추세의 훼손적인 흐름이 전혀 없거든요. 시장이 좋은 시장이냐 나쁜 시장이냐를 딱 구분할 때 저는 어떤 구분점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가 존재하냐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미국 시장은 실제 지수의 흐름 추세 자체도 특별하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AI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견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이제 위험론, 미국 시장 조만간 빠질 거다. 근데 제가 유튜브라서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누구도 몰라요. 아는 척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건 거고 네.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좋은데 왜 주식을 줄여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수도 잘 버텨주고 있고 주도주도 잘 네. 회복해주고 있고 잘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보자. 네, 그래서 뭐냐면 왜 여기서 주식을 일단은 줄일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좀 주식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는 좀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조정 구간에서 다시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 이 네. AI라는 주도주 중에서도 이 AI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자가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에서 뭘 가느냐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장 센 게 요 타이밍에서 가장 센 주식일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건 지금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추측만 하고 예상만 하고 그림만 그리는 거죠. 적당량의 지금 좋다고 하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서 가장 센 주식, 실제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식, 그 주식이 뭔지가 딱 눈에 들어올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그 주식을 조금 더 많이 사서 그냥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그러면 어렵지 않지 않나. 그냥 여기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주식 몰빵 이건 아니지만 네. 이건 아니고 적당한 70% 정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30%의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진짜 제일 세지고 정말 시장을 이끌고 가는 종목이 생길 때 네. 그 주식을 30에만큼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보고 계신 그 선두주자에 있는 좀 그런 쪽은 어느 걸로 보고 계세요? 이제 작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AI는 기본적으로 투자가 AI 투자 이게 그냥 가장 핵심적인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M7 이 M7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M7이 결국은 이 투자에 해당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이 주식들만 올랐던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올해 2025년에 AI에 대한 가장 큰 화두는
우리 1월 달에 있었던 CES에서 조금 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의 제가 느낀 가장 큰 컨셉의 변화는 서버 투 엣지였습니다. 엣지 AI가 그럼 가장 핵심적인 테마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엣지 AI, 그럼 이것만 해도 좀 잘 안 와닿는데,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미 똑똑해서 엣지 AI에 해당하는 AI 에이전트 관련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 자율차,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엣지 AI 주식들이거든요. 엣지 AI. 빅테크들이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한 활동, 이거에 관해서만큼은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를 이제 보통 AI 에이전트 단계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요 어떤 특정한 작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가 올해부터는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앞서 있는 쪽이 소프트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잘 안 와닿으시는데, 그래서 팔란티어가 센 거다. 팔란티어. 네. 그냥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누구냐? 네. 팔란티어다. 근데 팔란티어는 팔란티어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큰 관점. 근데 시장에 관심이 큰 만큼 네. 일각에서는 밸류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내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밸류가 과하죠. 이게 정말 과합니다. 어느 정도로 과하냐면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등해서 이제 주가가 110불 정도가 됐는데, 네. 그게 제가 이제 상향 조정된 수치는 몰랐는데 실적 발표 바로 직전에 가격이 80불이었거든요. 네. 팔란티어가 80불이었는데 그때 월스트리트의 모든 소프트웨어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팔란티어 목표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얼마였어요? 이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52불이었거든요. 52불이요? 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의 투자 의견은 네. 가장 센 게 언더웨이트, 혹은 근데 대부분이 홀드 혹은 셀 단계 투자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 시장이 월스트리트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네. 팔란티어다. 너무 또 이제 유튜브에서 팔란티어 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는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미국 시장이 네. 그냥 버블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블 마켓의 성격을 굉장히 뚜렷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보면은 버블 시장이라는 건 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먼 미래에 너무 훌륭한 어떤 사업 가치를 지금 현재 다 반영할 만큼 이 되게 매력적인 사업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어벤져스의 네. 아이언맨의 자비스 뭐 생각하면 이렇게 된단 하는, 말이죠. 네. 자비스 생각하면 핸드폰으로 자비스랑 얘기하면서 얘가 다 해주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짜 그렇게 바뀔 것 같잖아요. 일단 그런 가치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산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딱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죠. 미국이 물가가 세서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 같은데 금리를 많이 못 내리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세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 빼놓고 전 세계는 금리 다 내리거든요. 유럽도 금리 내리죠. 그리고 캐나다도 얼마 전에 금리를 내렸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융시장 하나만 딱 놓고 생각을 하면 전 세계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발생한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이렇게 강세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격들이 그런 유동성의 환경은 딱 그 버블 시장의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보면 이제 팔란티어 같이 밸류에이션이 이게 좀 심한데 이런 네. 종목들이, 근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을 느낄 만한 종목이 팔란티어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브로드컴 네. P가 한 190배 정도 되거든요. 또 중소형주로 가면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또 소위 뭐 SMR. 그런데 SMR 주식도 굉장히 세고 양적 컴퓨팅 주식도 엄청 세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지금 확실히 주식시장 내에 네. 버블의 성격이 있다. 음. 버블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이제 버블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럼 미국 시장 도망가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쓸데없이 버블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주식시장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